그것은 그 통찰을 자꾸 이렇게 좀 추구하는 것 또한 그것도 그 어떤 도의 상태 통찰이 되려고 할 때는 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오히려 나쁜 거죠. 방해가 되죠. 통찰이 못 일어나게 하는 장애 요인이죠. 통찰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려고 하는 함이 바로 통찰이 못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통찰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이제 생각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생각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그냥 생각이 일어난 생각으로서 그냥 알아질 뿐이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고 해서 통찰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어난다고 해서 통찰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으로 경험될 뿐이면은 자, 통찰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보통 이렇게 부처님부터 해서 뭐 성자들부터 다 하시면은 다 이 직업이 뭐 간두고 뭐 산소에 들어가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사업을 하거나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통찰이 일어나서 정말 그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그 혹시나 그런 아니요. 담배가게 성자는요. 그런 깨우침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담배가게를 안 한 게 아니죠. 계속 하는 거예요. 물레 짓는 성자는, 물레 돌리는 성자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불만족 해소를 위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불만족은 양적인 겁니까? 질적으로 사람마다 이게 양의 문제입니까? 질의 문제. 질적으로 큰 것이 다 같지는 않을까요? 일단 양이라는 것은 뭐 질이라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은 양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어떤 그 불만족의 어떤 강도나 그거는 틀리지 않나요? 그것은 무지의 정도에 따라서. 각자의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한 무지. 네. 자, 불만족이라고 하는 상태가 작용되는 것은 원인에 따라서죠. 바람의 강도는 기압차에 따른 거죠. 기압차가 크면은 바람도 커지겠죠. 기압차가 작으면 바람도 약하고 미미하겠죠. 일어나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괴로움이 경험되는 괴로움은 요 바람이 세냐 적으냐와 같이 기압차가 크고 적으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치에 대한 모름의 무지의 정도에 따라서. 현재의 무지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그거에 의해서 낮췄지만 몸은 불만족으로 낮췄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괴로움에 대한 느끼는 강도는 지금 현재의 나의 원인에 의해서 무지에 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무지라는 것이 어디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붙잡는 상태, 이것이 무지인 거예요. 근데 또 해소시켜야 되잖아요. 해소시키기 위해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소는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무지에 벗어나면 해소가 다 돼버리는 겁니까? 그렇죠. 무지가 없으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니 괴롭지 않으면은 뭐가 일어난들 안 일어난들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무지에 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다면 그러면 만약 진현님하고 저하고의 어떤 그 상태는 그러면 우열을 가름할 수가 없네요. 그냥 같이 그냥 괴로운 상태네요. 그냥 어떤 우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불만족 계속 해소해야 되는데 어리석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소작용을 하든지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히 해소로 끝을 못 내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해소가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해소는 항상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새로운 원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무지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무지의 작용으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원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만들어진 것은 무조건 해소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드러남으로써 해소되는데, 즉 기압차는 바람이 일어남으로써 해소가 되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남으로써 해소가 되죠. 만약에 기압차가 있어도 바람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해소가 되질 않죠. 바람이 일어나야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압차가 있는데 바람이 안 일어날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은 이럴 수가 있죠. 자, 기압차가 있는데 바람이 못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압차를 가운데 어떤 강력한 칸막이로 딱 막아 놓으면은, 그러면 요 칸막이를 사이로 요쪽은 고기압, 요쪽이 저기압이면은 바람이 안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기압차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이 기압은 점점 더 커지고 요것은 점점 더 낮아지고, 나중에 이 철판이 감당을 못해서 그때 일어나는 것은 철판이 부서질 정도로 바람이 일어나게 되겠죠? 타이밍은 다 틀리겠네요. 각자의 어떤 예. 시점이 틀린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기압차가 있으면은 반드시 바람은 일어나죠. 자, 바람이 일어나면서 반드시 기압차는 스스로 해소되죠. 누가 그 차를 해소시키려고 함이 없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몸에서 일어나는, 사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안정함이나 불만족함이 있으면은 그것이 해소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절로 다 그렇게 되는데, 무지로 인해서 새롭게 계속 불안정함, 불만족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어나고 계속해서 작용이 되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면 깨어있음의 어떤 점검을 해서 그걸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순환으로 해소시키다 보면 통찰이 없더라도 최대한 그 어느 시점까지는 다 해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 원인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자, 통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붙잡지도 않고 밀치지도 않으니 그냥 일어나면 작용되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일어나면 다 사라지죠. 경험되는 것 중에 사라지지, 스스로 없어지지 않는 게 있나요? 그렇죠. 다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새롭게 일어날 원인을 만들지 않는 상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해소작용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불편하게 될 원인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으니 어느 순간에 가면은 더 이상 일어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통찰은, 자, 이런 과정이면은 옛날에 어떤 것이 맞다 또는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그렇지 않음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하고 그렇게 아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 그것이 아니라 잘못 알았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찰인 거예요. 즉, 통찰이라고 하는 것도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면은. 안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깨어있음 상태가 아니게 되니까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냥 깨어있음 상태면은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 통찰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네, 아주. 그렇습니다. 자,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면 나는 줄 알면 되죠. 어?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살다 보면 저는 하루에도 뭐 어떤 뭐 자연의 이치, 또 생각으로부터 자유, 또 나는 여기서 뭐 오고 감이 없다는 그런 느낌, 또 뭐 함이 없는 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이렇게 불쑥불쑥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내가 하는 건지 일어나는 건지 몰라도 예.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쏟는 것 또한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생각일 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게 좋은 것도 아닌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예?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근데 거예요. 그런 말로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무기력해졌을 때 이제 그 어떤 복잡 내용의 그 내용을 이 상기하면 또 어떤 깨어있은 상태가 잘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 사실 이해로는 다 되는데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요. 옛날에 사업하고 옛날 사회생활 했을 때는 잘 안 되면은 안 돼서 다음날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고 잘 되면은 혹시 그것이 깨질까 봐서 그냥 지금 좋은 이대로 영원히 그냥 다음날이 없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항상 다음날이 부담인 거예요. 예? 바뀔까봐 부담스럽고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봐 부담스러운 거죠. 잘 될 때는. 안 될 때는 더 안 되게 될까 봐서 안 일어났으면 좋은 거죠. 항상 이런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이 없으니 뭐가 경험돼도 나쁘지 않으니 내일 아침이 되는 것이 내일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도 불편하지 않으니 활력요? 보이고 들리고 심지어는 그냥 멍청이 있는 것도 활력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삶의 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활력이 있다 없다는 것은 생각으로 살았을 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생한 그 느낌을 느끼고 싶은데 그건 아니고 이해로서는 얘기가 다 되고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가 다 되는데 그 어떤 생생한 느낌 근데 이제 생생한 느낌은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경험되고 있는 이것이 생생함인 거예요. 그래도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발목을 먹고 여기서 경험되는 이게 생생함인 거예요. 맞죠? 예? 시장 바닥에서 막 온갖 소리가 들림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온갖 차 소리 무슨 소리 뭐 찢고 볶는 소리 그릇 깨지는 소리 요게 생생함인 거예요. 응? 그런 삶에서 생생하지 않을 때가 있나요? 생생한 느낌은 제일 잘 알고 계시더만. 그런 거는 이제 산책하고 이런 거 하면 생생한 느낌 느끼고 먹는 것도 포켓몬 잡을 때도 생생하고. 근데 어떤 때 이제 난좀 네, 얼마나 생생해요. 뭐랄까 해야 되나 오히려 이론적으로는 오히려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경험상으로. 이론적으로? 오히려 이론적으로 뭐 통찰이 뭐 이런 데 관심이 좀 없어지고 듣고 보고 촉감하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톡톡톡톡톡 순간순간 오는 이게 화려하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즐거움.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통찰이 돈이 이런 데 대한 오히려 관심은 살짝 멀어지고 차라리 막걸리 읽는 게 더 관심이 있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만나면 맨날 뭐 해탈이 어떻고 열반이 어떻고 윤회가 어떻고 맨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아예 그런 데 관심이 없어지고 그런 것인 거예요. 단지 진짜 요거 먹는 데 경험되는 요거 훨씬 더 생생하고 그런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죠? 요게 생생함인 거예요.